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저번에는 요양원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신 김명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노인 인권 및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노인학대, 그 중에서도 방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김명수입니다.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영광입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거의 1000만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헌장도 있고 학생 인권도 있고 여성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들이 있는데 노인 인권에 대한 어떤 선언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1년에 유엔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라는 것을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걸 원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노인 인권이 왜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바로 학대라고 하는데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가질 않았고요. 네네네. 그냥 일단 노인 요양원, 제가 노인 요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인 요양원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관한 거, 네. 그리고 노인 권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권리, 노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노인들은 실제로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교수님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해가 아니라 저는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교수님과 노인 학대, 노인 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뭐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학문적으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요양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것들에서 있는 것들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크게 말하면 우리 노인 권리라는 하는 데가 이제 보니까 우리 권리부 아까 그 헌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권리부 최고 첫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네, 네. 그죠? 두 번째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네, 네, 네. 세 번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네. 이 세 가지와 노인 학대는 4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신체적 네, 네. 학대, 정서적 네. 학대, 방임, 유기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 안에서도 학대와 학대를 하면 안 되겠고 네. 하지만 어르신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네,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양원은 요즘에 여러 가지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자들이 네. 우리 어르신들을 방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학대에는 4가지 분류가 있는데 네, 네. 신체적이나 정서적 또 방임, 유기가 있는데 신체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네. 뭐 그런 건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정말로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정서와 방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진짜로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 가정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3번째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리에. 네. 근데 요양원 시설이 집안보다 못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더 크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늘 해야 된다 해가면서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지금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요양원에 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삶은 대개가 참고 사는 네, 삶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이래서 참아야 되고 저래서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만 덕이 있다고 네. 얘기도 하고 늘 참다 보니 치매까지 와 있는데 우리 치매는 옛날에 화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맞습니다. 화병이 있겠어요? 근데 교수님, 치매 환자들 프로테이즈를 보면은 대개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내성적 성격이 그죠? 아닐까요? 제가 그 책에서 확인하고 했었을 때 보면 80% 이상이 내성적인 사람, 너무나 많이 참았던 사람들, 그리고 치매를 보면요. 어르신들이 되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포악성으로 옵니다. 네, 네. 선망이라는 거. 그 네, 말씀이군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렇게 봤더니 늘 저희 아버지도 점잖으시고, 그리고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시고, 이렇게 늘 참으셨던 분이신데, 치매가 오시고 나서 당신이 쓰시고 갈 욕은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되게 치매 어르신들 보면은 욕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 안 쓰셨던 욕이 그 시간에 다 옵니다. 그리고 얌전하셨던 분들, 되게 그래서 그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고 첫째로, 둘째도 우리가 사랑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되게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사셨던 그랬을 분들입니다. 거예요. 그리고 네.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 논밭을 아니면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저는 이제 시골에 지금 있으니까 시골 분들을 보면은 늘 지금도 80세가 넘으시는데 허리 꼬부라져서 뭐, 지금도 요새 날 풀리니까 밭에 가서 밥 메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모습이 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데, 집에 다 혼자들 계십니다. 방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자식들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살다 보니 혼자 계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부탁드리고 싶은 보호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집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집에서 계시면은 분명히 집에 자식 중에 누군가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먼저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아직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를 불효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복지입니다. 그렇죠. 노인 복지죠. 네, 복지라면 이 노인 권리에도 네, 들어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들이 스스로는 그 권리를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제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바깥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집에서 있을 때 어떤 게 효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방임을 내가 하고 있는지, 방임이 뭔지 시골 분들 딱 물어보면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방임은 밥상 갖다 놓고 밥머리에 앉아서 밥 먹어가면 말 한마디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엄마라면 엄마가 치매니까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깥에다 문장 거놓는 거. 아이고. 그것도 방임입니다. 네네.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제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밭일도 해야 되고, 어디 일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엄마만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집에 모시고 계십니다. 왜냐?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기 무서우니까.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나,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방임하시는 거를 빨리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고, 그런 방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알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우리 시설에서는 인권수첩이라는 거, 네네. 우리 장기요양보험 기관에는 이거 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인 학대했을 때 사례별로 해서 네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공부하고 와서 에휴 교수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보호자가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시설에서 방임을 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진짜로 노인 학대기관에다 신고합니다. 처벌이 되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보호자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저희도 할 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호자분들 매일 찾아오는 거, 그거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와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저분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도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부모님 와서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 보호자들이 있으면은 그 보호자한테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이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자식이 와서 툭툭거리고 가거나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은 부모님 보면 제가 그 어르신 보면 가슴 아프죠. 근데 자식도 저런데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오신 모습은 그런 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받을 권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가 오늘 이 세 가지 갖고 그리고 방임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장 큰 거로는 그렇게 툭툭거리시는 분들 사랑이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까요? 화목할까요? 없을 확률이 높겠죠. 아닙니다. 그죠? 네. 최고 처음에 문제되는 건 방임하고 맺골 관계로 가야 되는 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전 나 잘했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한테도 못했고 부부간에도 못했고요. 교수님은 하십니까? 우린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무지하게 잘하죠. 부부간에요? 가끔 하죠. 왜 자식한테 무지하게 잘하는데 부부간에는 가끔 자식은 합니까? 이제 조금 같이 살았고, 부부는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빈도수는 다를지라도 횟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수님, 부부간에 더, 왜냐면은 부부간에 더 해야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죠? 그리고 교수님 스스로 나는 잘생겼다, 나는 대단하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대가리는 단단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교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교수님이 저보다 4살 많이 드셨거든요. 네. 근데 늘 보면은 오늘 또 딱 서두 꺼내시는데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아이, 갖고 절대로 아닙니다. 헌장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당황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늘 공부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금 그 연세에 학교 교수님이셨다고 해서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머리를 이쪽으로 또 돌렸냐면요. 방임은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요. 방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당장도 중요하죠. 당장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자식들보다 더 많이 뽀뽀도 해드리고 사랑한다 얘기해드리고 안아도 드리고 자식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제분들한테 하자고 하면은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번이라도 오셨을 때 그런데 본인 모습부터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거는 내가 집에서도 자주 와이프하고 사랑한다 손잡고 남사스럽게 손은 지금 요새는 그러대요. 부부간에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데요. 저희는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교수님네는 좀 특별한데 교수님네 부부는 좀 특별하지만 교수님은 특별하질 않아요. 왜냐? 교수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를 배우셔야 되는 분이시라서. 왜냐면 사모님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다 생각했는데 가끔 우리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교수님 스스로가 나는 못생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빛을 나. 빛난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못생겨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생겨 보인다는 그건 소리 사실이죠. 아니십니까? 뭐. 사실이더라도 내가 교수님을 언제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스스로가 좋다 김명숙이 안 하더라도 나는 내가 스스로 칭찬하고 살 거다 이러면서 매일 아침 사랑한다 소리를 이 시간을 빌어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교수님은 긍정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이 방임이라는 게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임에는 방임 뒤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자식, 가정 화목하면은 방임은 없어집니다. 왜냐? 노인 이런 시설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대기관에 신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합니다. 왜냐? 저희는 병원은 약주사로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하지만 요양원은 이미 이제 병원에서도 힘든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해주자. 만약에 욕창이 생기거나 거는 병원으로 119 타고 후송하면 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안아줘봐도 알아요. 이렇게 뒤로 뻗대십니다. 남자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르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뻗대십니다. 왜냐?
그런 걸 안 해보셔서. 그 어떤 때는 어떤 인권 수첩 보면은 저보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무릎 위에 제가 잘 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로 어르신을 내 무릎 위에 앉히지 말라, 앉혀서 이렇게. 그러면 실은 그거는 성적 학대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 무릎에 앉아서 막 장난치는 거 안 하고 있는데,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손 한번 따뜻하게 어르신 보고 저는 가서 요 겨울에 여기가 딱 골절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부스를 했더니 어르신이 그래요. 고생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르신, 나 손 좀 여기 좀 주물러 주세요. 어떤 분이 생각하면 주물러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물러 달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진짜 할머니처럼 내 손 요만큼, 여기까지가 기부스였으니까 요만큼을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 주십니다. 자제분들도 내 어머니니까 다른 부모님한테는 잘합니다. 근데 집에 계신 분한테는 밥상머리도 없고 밥만 뚝뚝뚝 먹고 나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은 방임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면은 시설에서도 내 자식 함부로 안 할 것이다.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자주 우리 아이 어때요 하는 자식한테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가 찾아오지도 않고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훨씬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뒤로 물러서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어른 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시설에서 뭐 방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학대 정서 또 신체적 유기, 우리도 유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근데 저는 이런 교육보다도 사랑하라는 교육을 전 많이 더 해야만이 이런 학대라는 게 없어질 것이고, 우리 노인 권리에 나와 있는 자연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게 건물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던 어르신들은 여기 와서도 똑같은 사랑을, 우리 시설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식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보호자들이 속단하면 안 됩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다 그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 어르신들이 여기로 이미 입소를 하셨으면은 여기가 당신 생활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인지는 조금 있는데, 네. 연세가 지금 85세예요. 네. 인지는 있는데,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자꾸 바뀐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하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건, 인지 능력이 있으면은 물어보십니다. 왜 바뀌었어? 이렇게. 하지만 인지 능력이 없으시다고 해갖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다 그분들 아십니다. 그러면은 기저귀 가를 때 어떻게 기저귀를 가려야 됩니까? 거기는 그러고 가장 우리가 멀쩡했었을 때도 보여주기 싫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시설을 옮긴다고 봅니다. 먼저 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내 생활 터전을 옮길 때 부모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자식이 옮기면 옮기나 보다. 근데 대개가 옮기고 나서 제가 들으면 우리 시설에 있었으면은 더 있으실 수 있었는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됐으면은 누우셨다. 또 가셨다. 이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신다는 거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설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설보다 훨씬 잘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데를 알아봐서 가야 되는데 왜 가시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혹시 아프셔서 김명숙 안다고 해서, 아니면 주위에 김명숙 나 거기 아르니까, 이사장 아르니까 거기로 보내자. 그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직접 가서 한 번만, 부모님이 사실 곳이니까 한 번만, 우리가 집 이사 갈 때 집 보러 다니시듯이 한 번만 보시고, 거기가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도 쉽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충족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옮기셔도 되지만, 다만 한 번이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방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트레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콕줄 끼고 있으니까 옮겨도 되겠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방입니다, 또. 그죠? 네.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부모,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와이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으면은, 내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기가 생활터전인데, 1년 정도 그 시설에 있었으면은, 그 시설에 있게 그냥, 그리고 그 시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그 시설에서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시설을 고치게끔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부모님을 이 생활터전에서, 우리 집 이사 가도 어린이들 잘못되면은 어린이들 막 거기 적응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엇이 시작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방임에 들어가는 거죠. 학문적인 방임은 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여기 학문적으로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더 오래 사시면 가장 슬픈 얘기지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겉으로만 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쉽게 극성이라고 하죠. 욕창 요만큼 생겼으면 욕창은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는 없었는데 병원 가서 욕창이 생겨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호자들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거기는 의사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창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도 그럴 거예요. 나 믿고 말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고 맡겨주시는 분한테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 왜냐면 우리 입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부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저쪽으로 옮기셔갖고 한 달 만에 실제로 빨리 가시게 하려면 옮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방임이라는 거는 사랑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내 와이프 사랑하고 내 주위 사람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 담에 누울 때 방임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부터 그 노력을 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설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출근할 때 한 번씩 나는 김명숙인데 왜 이렇게 이쁠까?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이러고 한번 출근해 보세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럼 방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근데 신랑하고 싸웠어요. 오늘 기분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달라고 해서 기분 나빠요. 그 상태로 오면은 방임 100%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기저귀 2번 가를까 1번밖에 안 갑니다. 왜냐면 귀찮거든. 내가 지금 머리가 안 풀리니까. 시설에서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낮 근무들, 출근하면 얼굴부터 이러고 보고 제가 7렐레, 8렐레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아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게끔 만들어서 그게 모든 게 이런 어르신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방임, 유기를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해주는 사람이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게 방임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신체적 학대도, 유기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폭넓게 생각한 게 보호자들한테 나 스스로 먼저 교수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나 스스로 먼저 사랑한다 해주고 나를 먼저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50살 넘으면 남자분들은 근데 또 내가 알아봤더니 또 그때 뭐 퇴직금 갖고 뭐 사업을 하느니 어쩌니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대개 50이 넘고 하면 이제 뭐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직장에서는 60 정도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인생을 더 잘 살려면 지금부터 내 자신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해가면서 와이프한테 잘하고 가족한테 잘하다 보면은 그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방임은 없어질 거다. 정서적 학대는 없어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신 보호자들도 그렇지만 집에 계신 보호자들 엄마랑 밥 먹을 때 바쁘더라도 아침에 밥 먹을 때 계속적으로 수다 떨더라도 엄마 오늘은 오줌을 이만큼 쌌네. 똥을 이만큼 쌌네. 똥 갖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엄마 똥 이만큼. 근데 아예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 언제 말씀하셨죠? 무관심. 그죠? 경제학에서도. 네, 경제학에서도. 네. 그 무관심이 진짜로 큽니다. 왜 우울증, 여자들, 부부들
잘 살아가는 부부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왜 우울증이 생겼을까? 속 들여다보면은 부부간에 무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 또한 방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방임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 시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학대도.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권리 보호에도 세 번째는 가정 같은 환경을 그럼 가정에서 방임하고 있는데 노인 시설에서 방임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집에서는 방임을 해가면서 노인 시설에서만 방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노인 시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전 결단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내 부모의 권리를 찾아주시고자 한 분들은 집에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시고 요양원에 오셨을 때는 한 번만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보면요. 부부가 왔어요. 시부모 보러 오신 거잖아요. 아들은 소파 저쪽 끝에 가서 앉아 있어요. 며느리만 엄마,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왜 이러나요? 아들은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방임이에요. 아들이 최고 많다고 그러잖아요. 학대가. 그래서 왜 오셨어요? 운전하러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그럼 며느리만 오세요. 저는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전혀 모르세요. 엄마는 아들 보고 싶어 하거든요. 대개가.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그럼 우리는 먼저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온대요. 우리 매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한번 와서 아들은 소파 끝에 있어요. 며느리만 앞에서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요양보호사 저 귀찮은 일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물어본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셔야죠. 근데 요양보호사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단체 카톡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어떤 것을 맛있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약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보호자분들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어머니하고 웃고 떠들다가 그게 진짜로 면회일까라는 생각. 실은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안 물어보니까. 근데 그것 또한 방임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자료를 갖고 왔지만 이 자료를 한다는 거는 사회복지사 교육시킬 때, 요양보호사 교육시킬 때 그런 때 어떤 교육 자료는 가능하지만 우리 보호자들이 해야 될 거는 사랑, 방임을 못하게 하려면 사랑부터 하자. 그 사랑은 뻑적지간 사랑이 아니라 엄마 나 왔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파 끝에 안 앉고 앞에 와서 엄마 나 오늘 여기 오려고 힘들었어. 엄마 잘 계시는 거지? 왜 그 얘기를 못 하시는지. 아드님들 똑똑해서요. 똑똑했으면 여지까지 똑똑했잖아요. 그럼 요양원에 오시면은 엄마 내 얼굴 저 한번 만져봐. 이것도 안 씁니다. 교수님은 자상하셔서 어머니 가시 전까지 계속 또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들 보고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요양원에 오셨을 때 엄마 보고 내 얼굴 좀 한번 만져보라고. 그것도 안 합니다. 진짜로 소파 끝에 가서 혼자 앉아있다가 손주 그럼 할머니 어쩌고 또 며느리니까 진짜 아들은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습니다. 속상해요 제가. 당신은 왜 방임하고 있어요? 또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은 지금부터 멀쩡할 때부터 사랑하자. 그게 방임을 없애는 거다. 자식들이 그리고 집에 계시는 것이 효가 아니다. 집에 계셔가면서 얘기를 엄마가 다른 얘기 하더라도 좋아요. 나는 나대로 다른 얘기해요. 우리 맨날 시설에서 그러거든요. 요양원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언제 왔다 갔나? 우리는 다른 얘기해요. 그런데도 좋아하세요. 왜냐면 옆에 앉아서 얘기하니까. 왜냐면 얘기하려고 우리는 손을 다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손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이 손이 좋다니까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들 솔선수범해서 첫째로 이승철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잘난 거야? 이거 맨날 아침이든지 저녁이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제라도 저를
계속 만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잘생겨 보여. 이 소리 하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4살 어린 동생이지만 그때는 이제 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석에서는 이 얘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참 우리 오빠니까. 그걸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꼭 그래 주세요. 왜냐면은 교수님은 멋진 분이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멋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 교수님한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멋지십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진짜로 하나는지 안 하는지. 꼭 좀 약속 안 하셔도 되니까 스스로. 이승철이는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경제학 말고 다른 것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할 것 없이 자식들이 사랑한다면은 방임은 없어질 것이고, 노인 시설에서는 정말로 방임이나 신체적 특별하게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방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 하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시설에도 유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임 옆에는 아주 예쁘게 사랑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지 않으면 나도 방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부터 하셨으면 다음에는 그래요. 내 자식들 사랑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가끔 사랑해요. 가끔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집사람부터 사랑, 매일 사랑. 그러면 방임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네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감히 요약을 하자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방임일 수 안 모시는 것이 방임일 수 있다. 왜냐면, 이 부모님을 우리가 스스로, 돌보아주지 못할 경우에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노인 복지시설이고, 네. 그 복지시설 가운데 하나가 요양원인데, 요양원은 내가 부모님을 훨씬 더 인간답게 생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지 유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라.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기관에 보내셨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뭐 상관없지만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시면 훨씬 노인분들에게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요양원은 복지시설이다. 복지시설이다. 이걸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혼자서 보살필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이 복지시설로 옮기셔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화목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요약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재단 김명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방임이라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거나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신포럼의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